다시 법사위 국정감사로 돌아와서 법사위 하면은 빠지지 않는 이슈가 있죠.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. 이번엔 야당과 설전을 벌인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.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?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의원님,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 아닌가요? 제 판단으로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잖아요. 증명되지 않았습니다.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속을 못 시켜놓고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.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. 뭐 투덜이 스머프냐,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받아치더라고요. 네. 그 현장에서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? 구속 기각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법원 결정이 얼마 안 돼 있었는데 수사 책임자가 한 건 한 건 다 구속사항입니다. 다 기각됐는데. 그 태도가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입법부 무시, 사법부 무시거든요. 입법부 무시는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많이 합니다. 사법부 무시, 사법부의 판결과 결단을 계속 무시해요. 이 정도의 발언 혹은 태도는 예상하셨어요? 아니 요즘 요즘 정부의 기조가 그러니까 그 기조의 핵심을 이루는 게 또 검찰이니까 검찰들은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과거의 전례에 비춰보면 좀 이러기 어렵죠. 검사라는 것은 입법 권력이든 행정 권력이든 거기에 절대로 굴종하면 안 되고요. 당당해야 되고 자기의 소신에 차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존중과 비판은 다르다. 그렇죠.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 판사는 내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.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고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되죠.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실제로 건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?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불의를 부패를 마음대로 못했던 게 우리나라 검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검찰하고 전쟁을 하는 저는 민주당 아직까지 이해를 할 수도 없고요. 저는 검사들은 국회에 나와서도 당당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가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건의 경우 횟수로 거의 3년째 수사를 했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수사 인력도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했어요. 세 번째는 사건을 빌려오기까지 했어요. 구속시키기 위해서. 수원에 있는 사건을 서울로 갖고 왔잖아요. 그렇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영장을 했어요. 기각됐어요. 그 자기네들이 사건 수사할 것도 아니면서 영장 어떻게든 발부 한번 받아보려고 저기 딴 지검에 있는 사건까지 다 빌려와가지고 마치 영끌하듯이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저희들이 수사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희들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보강 수사라도 하겠습니다. 이게 맞는 태도지. 한 건 한 건 구속 사유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식의 태도는 안 맞는다는 말씀 드리는 태도에 거예요. 대해서 시시비비를 거는 건 국회 갑질이죠. 그 사람 마음이고 뭐 비판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입법부의 국회 권한이기도 들어오면은 하죠. 국회 들어오면 막 입법부의 권한이기도 하죠. 근데 어쨌든 검사를 권력 아래에 두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돼요. 검사를 권력 아래 두고 말고가 아니라요. 이런 식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예? 꼭 이재명 대표여서가 아니에요. 만약에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막 사건까지 꼬아가지고 무조건 구속시키겠다.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.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. 네. 근데 마치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이 핵심인 것처럼 굴고 그걸 위해서 지금 무리한 인력 투입하고 쟁점은 이제 국회의 체포동의안 이제 거부하지 않겠다고 민주당이 선언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게 제일 중요하죠. 국회는 거기까지 해주면 돼요. 그리고 구속시키냐 마냐 하는 건 판사가 할 일이죠. 그래서 앞으로는 민주당에서 더 이상 체포동의안 반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국감 이슈를 돌아봤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기 전에 가장 언론이 주목했던 게 만약에 당무에 복귀하면 이른바 이 가결파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.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국민의 삶이 절박합니다.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. 이거 사실 MBN 단독 보도였거든요. 이 대표의 뜻이 전달됐다. 하지만 친명 지도부 일부에서는 반대의 뜻이 나왔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대표님의 의중을 제가 뭐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
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왔고 그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최고위원들마다 좀 생각과 판단이 다른 건 맞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이게 대표님 당무 복귀하셨으니 최고위원 등과 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원내 지도부에 입성하셨으니까 네. 대표의 어떤 메시지가 이 당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?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좀 밝히면 네. 그 당시 가결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 긍정적 메시지를 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제가 될 필요가 있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정치적 책임을 어느 정도 지실 필요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저는 부결파를 징계해야 된다. 부결파를 왜냐하면 징계해야 된다? 당론이었어요. 가결시킨다는 거는 체포동의안. 처음에 다 가결시키는 쪽으로 해놓고 예. 막판에 가서 뒤집으려고 한 게 국민들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과 민주당 다른 부분도 내부의 있는데요. 문제긴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당권파의 독점 체제가 제일 문제다고 봐요. 예를 들어 우리 당에서도 친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예. 저보다 더 친윤과 먼 뭐 이준석, 유승민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소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소수 목소리는 무조건 배척하고 축출하려고 했던 게 우리 당의 그동안 모습이었고 그게 우리 당 지지가 떨어지고 윤석열 정부 지지가 떨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. 저는 민주당도 우리 당 보면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. 박주민 의원의 판도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의 핵심은 조직적 은폐다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. 별 게 없다. 지금 다 나와 있다.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요. 하여튼 뭐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님들과는 다르게 찬성도 해주셨고 심지어는 국정조사도 할 필요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셔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. 예.